오늘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지난 2주간 있었던 지방선거에 관련한 국민의힘 경북관광위의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영국 방문 후 있었던 패싱 논란에 대한 김정재 의원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경북공관위원장이신 김정재 국회의원님의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직 10시 안 되면 해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첫째 주고 오늘 또 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의 언론인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입장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경북공관위원장으로서 경북의 포항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저의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이유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공천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측과 오해, 거짓과 선동이 금도를 넘어섰고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이 공관위의 공신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번 경북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소위 컷오프라고 일컫는 현역 단체장 평가입니다. 현역 단체장 평가는 우리 당 지지율이 70% 이상 선회하는 경북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공관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단체장은 막강한 조직력으로 인한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더해질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이 현역 단체장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현역 단체장 평가가 없다면 초선 단체장 공천은 삼선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12년 임기 보장 공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북공관위는 중앙당 경선 지침에 근거하여 현역 단체장 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견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2018년 지방선거에도 이미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공관위가 채택한 현역 단체장 평가와 교체지수 조사 적용 방식은 중앙당 공관위가 내려준 시도당 공관위 경선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 평가는 이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도 적용된 원칙이고 당시에도 경북의 11명의 재선 현역 단체장 중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6명이 컷오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공관위는 교체지수 조사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가지 방식 중 시도당 공관위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당 지지도가 낮아 당 지지도의 65%를 절대평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높은 당 지지도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선택할 경우 컷오프를 통과할 현역 재선 단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공관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때문에 공관위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재선 5개 지역을 평가하기로 한 것은
4년 전 선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상대평가 후 하위 50% 컷오프 기준을 정한 것은 공관위원 만장일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간에 제기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경북 공관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컷오프 결과 발표 이후 여론조사 문구의 편향성 지적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당 공관위가 경북 공관위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지적한 것은 3선 연임을 위하여 출마한다면 지지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문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3선 연임이란 이 여론조사 문구가 편향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선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들 5명만 그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3선 연임이란 문구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조사 대상인 5명 후보 모두 동일한 조사 문항을 적용했고 조사 결과도 그 5명만을 상대평가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유불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해서 특정 후보의 컷오프를 위한 표적 조사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의 재심의 요청의 뜻을 존중하여 중앙당 공관위가 정해준 문구에 따라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체지수 적용 방식으로 채택한 상대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 지지도가 서로 다른 시와 군 지역을 어떻게 상대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교체지수는 각 지역의 당 지지도에 대한 후보 지지율 간의 비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시군별 상이한 당 지지도에 따른 불평등 요인은 없었습니다. 또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맡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맡았던 여의도 리서치는 중앙당에서 제공한 경성 참여기관 리스트 12개 업체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실시한 광역단체장 당원투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격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관으로 국민의힘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맡아온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조사기관을 부정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컷오프 발표 이후에 다시 경선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북 공관위의 현역 단체장 평가는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관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중앙당 경선 지침에 근거하여 그 기준과 절차 그리고 평가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심번호로 이틀간 여론조사 후 지난 22일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만 이후 컷오프 탈락자의 재심 신청이 있었고 중앙당 공관위가 재심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편향된 여론조사 문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도 공관위는 여론조사 문구를 수정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특히 문구는 중앙당 여론조사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앙당 공관위의 승인을 얻어 재조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체지수 재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당 지지도를 낮춰 교체지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당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고 경북 공관위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상당히 오염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여론조사 실시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된 3명을 전원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체지수 조작 시도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자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현재 접수된 몇몇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컷오프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사견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의 반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공관위원장의 사심이 개입된 사천이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공정이다. 라는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이번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억측과 오해, 거짓과 선동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는 통한다는 생각으로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했습니다. 지금도 공관위가 정한 현역 단체장 평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패싱 논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경북 방문은 이번 대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경북 도민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당선인으로서 전국 민생 투어 첫 방문지로 경북을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대선 공약이었던 영일만 대교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행보였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막바지에 윤 후보는 저에게 2번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와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고 선거 유세를 통해 후보의 뜻을 시민께 전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여러 차례 선거 유세에서 후보의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민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당선인의 민생 투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일만 대교 현장 방문을 당선인 측에 강하게 제안하여 당선인의 영일만 대교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선인의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경북 도민과 포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대선 과정에서 몇 차례 고비 때마다 포항을 방문하였고 그럴 때마다 포항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열렬하고 감동적인 응원에 큰 힘을 얻으며 포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당선인의 경북과 포항 방문이 오해와 일부 잘못된 뉴스로 인해 패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당선인의 포항 방문의 의미가 퇴색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이강덕 패싱 논란에 대한 진실은 논란의 당사자들과 당선인 측의 입장 표명으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지긴 했지만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당선인의 포항 방문 당시 영일만 대교 관련 브리핑에서 이강덕 시장을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논란 초기에 저는 분명히 패싱은 없었다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선인 측의 뜻에 따라 그리고 예비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단체장은 당선인 0점만 가능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러한 해명을 두고도 당선인 일정이나 의전을 담당하지 않은 엉뚱한 당선인 측 관계자의 말만 듣고 저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논란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당선인의 경북 방문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안동, 상주, 구미, 포항 4곳이었습니다. 현장 브리핑이 있었던 곳은 구미와 포항 2곳이었습니다. 브리핑은 당선인 측과 경북도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서 구미 3단 현장 브리핑은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이 그리고 영일만 대교 건설 현장 브리핑은 황명석 경북도 기조실장이 맡았습니다. 이는 이철우 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경주시장이 비공식 일정에 당선인과 함께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은 경주시장 스스로 패싱 논란은 오해일 뿐이라고 직접 해명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강덕 패싱 주장이 왜 이렇게 제기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이강덕 시장님과 함께 영접을 함께 하였고 포항 죽도시장에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재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컷오프 결과가 이강덕 패싱으로부터 비롯된 김정재 공관위원장의 사적 감정의 결과다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포항 시민에 대한 뜨거운 고마움과 영일만 대교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의 설명으로 그동안 제기된 경북 공관위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선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모든 후보들의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기대해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 장일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북 공관위원장, 경북 도당위원장으로서 또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이따가 배포가 되겠지만 저희 오늘 입장문과 다르게 좀 별도로 오늘 그래도 이런 무거운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오늘 기쁜 소식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포항 산단 대개조 사업이 이 산업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국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곳을 선정을 균형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저희 포항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한 5,90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3,100억 드는 포항 산단 대개조 사업인데요. 포항 철강 공단이 굉장히 지금 오래되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스마트 산단으로 또 그리고 R&D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산업부 이 큰 사업을 저희가 따낸 쾌거를 우리가 이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가도 발표되겠지만 이번 농림부에서 저희가 또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350억인데 국비 161억입니다. 이것도 오늘 저희가 발표가 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